다음은 ESG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그럼 ESG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우리는 ESG의 미래를 보기 전에 ESG의 과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과거는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엄청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지금 최근 2년 동안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여러 가지 기업들은 활동을 줄이고 사람들은 왕래를 줄이고 또 만남을 줄이고 교류를 줄이고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사업장이 폐쇄되기 시작했어요. 화석연료의 수요이 급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기 환경 개선이라는 환경적 이슈를 눈에 띄게 불러오게 됐어요. 이런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경기가 위축됨으로써 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급격하게 개선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를 줄이니까 이처럼 환경 문제가 개선이 된다는 걸 우리가 피부로 아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 개선 속도는 오폐수가 흘러서 물고기가 막 죽어나갔죠. 근데 코로나19로 이 환경이 좋아지니까 일급수 희귀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지에 야생 염소가 출현하고 곰이 출몰하고 앞마당에서 풀을 뜯어먹는 이런 아주 전대미문의 어떤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르시쿨리아 해변이 통제되면서 환경이 다시 살아나서 바다거북 80마리가 다시 돌아와서 둥지를 틀었습니다. 미국의 뉴욕, 시애틀, LA 이런 미국의 대도시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또 이산화질소 배출량이 50% 이상 감소했어요. 그래서 세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의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중국 전역의 이산화질소 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나비 효과처럼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줄이자 했는데 줄이지 못해서 계속 악화되는 환경만 보아왔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줄인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줄이다 보니까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기업, 그 다음에 국가, 우리가 이런 환경을 줄이면 좋아진다는 걸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ESG는 기업의 부담이다 이런 인식만 팽배했는데 그러나 실제 ESG 선도 기업을 돌아오다 보니까 이 ESG 자본주의의 길목을 개척할 수 있도록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어요. 실제 ESG 경영을 선언을 한 상위 20% 기업들이 하위 20% 기업보다 실적이 약 4.7% 이상 좋아졌어요. 이것은 ESG가 기업의 부담이 아니고 오히려 ESG 경영이 기업의 경영 성과를 더 좋게 만드는 이런 활동으로 이어진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주나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최종적으로 ESG 경영을 하는 것이 환경경영, 사회책임, 지배구조 더 유리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여기에 더 몰입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는 앞으로 ESG 자본주의에 대한 물밑의 움직임이 더욱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재무적 또 비자무적 가치를 통합해서 이 재무적 가치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비재무적 가치가 바로 ESG 아니겠어요? 이 ESG의
그 효율성 또 효용성에 대한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그 사례를 보면 애플의 임팩트 액셀레이트 기업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더 깨끗한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또 전통적으로 변화에 따른 재정적 성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위 말하는 여기는 재정적 성장에 인클루드 되지 않았던 이런 기업이 우리가 더 깨끗한 경제를 향해서 일할 때 우리가 이런 회사들을 더욱더 포함시키는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는 이런 환경적 솔루션 내에 그런 투자를 함으로써 그래서 유색 인종이 이끄는 기업이 환경 솔루션에 대한 투자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즉 그러니까 유색 인종은 어디예요? 주로 아프리카, 아시아. 이 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존의 투자를 받는 데에 어떤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런 개발도상국을 이 환경에 대한 솔루션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투자를 기꺼이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환경 경영을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누구예요? 이 양반이 리사 잭슨입니다. 이 양반도 마찬가지로 애플의 부사장이에요. 환경, 정책, 소셜 이니시티브 부분의 부사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공유를 일단은 자 여기까지 해서 ESG 경영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개론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ESG란 과연 뭐냐? 그 다음에 왜 ESG 경영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럼 앞으로는 ESG가 과연 우리 주변에 어떻게 자리 잡고 나갈 것인가? 경영의 보탬이 될 것인가? 경영의 부담만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 ESG 경영을 하는 회사가 더 좋은 성과를 보였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데이터로서 증명했죠. 그래서 ESG 경영은 이제 대기업들, 애플과 같은 전 세계의 초일류 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기업이 여기에 동참해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ESG 개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